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간, 담관 및 췌장 질환 중 시험 출제 빈도 높은 간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간 경화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서 294페이지, 문제집은 36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메인이 되는 간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이 간염이 지금 뭐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한 번에 간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급성은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찾아온 거고요. 만성은 이제 급성 상태에서 뭐 치료가 되지 않았던지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병의 경과가 되는 게 이제 만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간염의 정의는요, 그야말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이 염증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성 물질들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리고 국가고시에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A형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죠. 자, 우선 간염에 걸리게 되면은 증상, 아무튼 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피로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또는 지속성 혹은 간헐적인 황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아지면은 피로감, 그 다음에 황달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황달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검사 결과, 간 수치 상승, 간 기능 검사, 요거는 피검사로 할 수 있어요. 피검사로 AST, ALT 요 피검사 항목이거든요. 간 기능 검사의 항목인데 얘네 수치들이 이렇게 상승을 보입니다. 상승을 보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욕 부진, 오심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황달 이런 것들의 증상을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황달이 생기면 전 시간에도 하셨죠. 황달이 생기면 피부 흰자라고 부르는 공막, 여기가 이제 뭐 노랗게 물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은 원래 이제 노랗긴 하지만 이 노란색이 더 노래지죠. 그래서 소변은 완전히 진한 황갈색. 그 다음에 소양증, 가려움증이 동반되면서 이제 되는 거죠. 황달은 이제 뭐 황달의 특징이었고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증상에 따른 이제 치료 및 간호를 해주시면 되죠. 우선은 이제 간이 안 좋게 되면 피로합니다. 그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런 광고 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이 안 좋아지면은 피로감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는 절대 안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절대 안정 우리 ABR이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절대 안정은 더 이상 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 현재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해요. 더 이상 간 손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안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의 손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절대 안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질환 환자의 시기가 주로 출제가 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자, 간질환 환자 시기를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고단백 시기를 주셔야 돼요. 간이 현재 망가졌어요. 손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손상된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신체 회복에 필요한 영양은 뭐가 있냐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여러분 대표적이거든요. 비타민. 지금 회복이 필요한 이 간에게 단백을 고단백으로 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고비타민으로 줍니다. 고단백, 고비타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막 활활 타거든요. 그래서 소모성 질환이라고도 해요. 소모성 질환. 가만히 있어도 내 힘이 쫙쫙 빠지는 그런 소모성 질환이에요. 살도 빠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시기를 드립니다. 고탄수화물 시기. 그 다음에 우리 간은요, 간에서 뭐가 나오냐면, 간에서 어떤 걸 생성한다겠죠? 담즙이라는 걸 생성을 한다겠고, 이 담즙은 지방 소화와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 현재 안 좋으면 지방 소화하는 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데 지방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이 부대끼죠.
그리고 힘들어요.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지방식이를 권장이 됩니다. 저지방식이, 그 다음에 저염식이, 그 다음에 수분 섭취는 증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간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부종이 발생을 하거든요. 간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부종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식이에서 뭐 제한하셔야 되겠죠? 소금 제한하셔야 되겠고, 수분을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 제한이면 저염 식이를 하셔야 되겠고, 수분을 제한을 하셔서 부종을 완화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 질환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저염 식이를 하고 수분 섭취는 증가를 해주는데, 너무 간이 안 좋아졌을 때는 우리가 간이 너무 안 좋아지면 부종도 발생을 합니다. 간 질환 환자가 부종이 발생을 하였다. 이때 시기로 옳은 것. 이렇게 부종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종이 들어갔을 때는 소금과 수분을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집중. 지금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 질환 환자분들, 간의 회복을 위해서 고단백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면은 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간은 해독을 하잖아요. 간의 역할이, 주 역할이 해독을 하는 역할인데,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면은 해독을 할 수가 없죠. 해독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가 뭐냐,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가 뭐냐면 암모니아거든요. 단모니아가 아니고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암모니아예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간으로 들어가서 해독이 돼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게 간이잖아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을 먹어요. 그럼 이 단백질이 다 분해가 돼서 단백질의 찌꺼기인 암모니아가 남아 돌게 돼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다시 이렇게 간으로 들어오거든요. 암모니아가 간으로 이렇게 쇽 들어와요. 그러면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해독을 해요. 암모니아를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간이 기능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해독 기능도 뚝 떨어지니까 암모니아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모니아를 해독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남아도는 암모니아가 혈액 중에 막 남아도는 거죠. 그러면 이 남아도는 암모니아, 이거 독이에요, 독. 우리 몸에서는 이 독이 심장으로, 그러니까 혈액을 이동하죠.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펌프질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뇌. 이 암모니아가 섞인 피가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뇌에 암모니아 독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간성훈수라고 해요. 간성훈수. 간에서 단백질의 찌꺼기인 암모니아를 해독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간성훈수. 간 때문에 생기는 혼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해독의 기능이 뚝 떨어졌을 때는 뭘 드시면 안 되겠죠?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게 단백질을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성 혼수 시에는 저단백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이제 아플 때, 간이 힘들 때는 간의 회복을 위해서 단백을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간의 기능이 뚝 떨어져서 간이 해독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뭘 드시지 마셔라? 단백을 제한해라. 아예 안 먹는 건 불가능하고요. 단백을 제한해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단백. 만약에 간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막 먹어요. 그럼 뭐가 생기겠죠? 단백질이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인 암모니아가 생기고, 이 남아도는 암모니아, 독이 뇌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간성혼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너무 안 좋아요. 간성혼수 시에는 반드시 저단백식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봤을 때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시기에서는 대부분 다 고단백, 고비타민, 왜냐하면 환자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단백, 고비타민 시기를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단백, 고비타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어디서만 저단백이냐? 이 간성혼수시 저단백. 간성혼수시 저단백. 또 하나, 이번 2021년 상반기 국가고시에도 나왔어요.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신부전일 때도 여러분 저단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맥락상에서는 저단백 시기는 신부전과 간송운수시 요거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굳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저단백 시기가 들어가야 될 대표는 이 신부전 환자, 간송운수 환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더 훨씬 더 좋겠죠.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는 것보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근데 나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간송운수 시에는 뭐를 제한하셔야 된다? 저단백, 그러니까 단백을 제한해서 단백을 낮춰주셔야 돼요. 저단백 시기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신부전에서도 저단백 시기를 드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간염이 생기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에 따른 간염을 볼게요. 주로 시험에는 전염 경로를 주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른 간염. 자, 보시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A형 간염이라고 하고요. B형이 들어왔어요. B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B형 간염, C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C형 간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염 경로,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경로에 대해서 시험 출제를 뭐 계속 했었죠. 자주 했었어요. 자, 보시면 종류는 이렇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A, B, C로 나뉘어졌고요. 자, A형 간염은 우리가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하고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전염도 되고 유행도 된다 해서 전염성, 유행성 간염 같은 말이니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염 경로를 좀 먼저 볼게요. A형 간염의 전염 경로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경구, 입을 통해서, 먹어서 경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은 이 A형 간염은 대부분 이렇게 먹는 걸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데 혈액으로도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은 같은 말로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이 혈청이 피거든요. 혈청성 간염이고 얘는 혈액으로 감염이 돼요. 주 전염 경로가 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A형 간염은 전염 경로는 경구를 통한 물과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염된 혈액이나 혈액,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전파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혈, 혈액, 다 피 이런 제제, 그다음에 오염된 주사기 바늘. 우리 주사 바늘도 찌르고 나면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런 오염된 주사기 바늘,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인 정액, 그 다음에 직접 접촉, 성교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C형 간염은 출제빈도 제일 낮죠. C형 간염은 논 A, 논 B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해서 논 A, 논 B라고 하겠고요. 얘도 B형 간염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으로 인해서 전파됩니다. 혈액. 수혈, 주사기, 제세용 이런 것들로 전파가 되는데, 이 중에서는 시험이 우리 B형 간염이 대빵으로 잘 나왔죠. B형 간염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서 B형 간염은 혈액으로, 피로 전파 또는 체액, 성교로 전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봐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우선 113번 이런 문제 풀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B형 간염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B형 간염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피검사를 하거든요. 피검사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자, B형 간염은 피검사를 통해서 어떤 걸 보냐면 HBs 안티젠, 요게 항원이에요. 이 항원과 HB 안티젠 항원. 그래서 얘는 S 항원, 얘는 E 항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S 항원과 E 항원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뭘로 나오냐? 양성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B형 간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S항원, E항원, 그래서 HBs 안티젠, HB 안티젠이 양성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B형 간염으로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항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항원.
항원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항원은 원인, 바이러스를 얘기를 해요. 원인 물질. 피를 검사해서 원인 물질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항원은. 원인 물질인 항원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HBS B형 원인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B형 간염이고요. 또 하나 HBE 안티젠을 봤어요. 항원을 봤어요. P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어요.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B형 간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원은 원인 물질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항체는 이 항원에 대적할 만한 몸이 있는지, 이 몸체자잖아요. 항원에 대적할 몸이 있는지, 그 쉽게 여러분 군대라고 보자고요. 군대. 항원, 원인 물질, 바이러스에 대적할 만한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는지 보는 걸 군대를 항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백신이 필요한 경우는 항원도 없고 항체도 없을 때예요. 원인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원인 물질에 맞서 싸울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물질, 적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군대를 형성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원 마이너스 항체 마이너스가 되면 백신 접종 대상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항원은 있어요. 원인 물질은 있어요. 나쁜 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항체,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상태죠? 원인, 나쁜 놈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항체가 없어요. 이건 진짜 내가 이 항원, 나쁜 놈들한테 내 몸이 점령됐어요. B형 간염원을 앓고 있는 보균자라는 거예요. B형 간염 걸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원, 원인 물질 없어요. 나쁜 놈들 없어요. 근데 항체, 나쁜 놈에 이겨줄 수 있는 군대는 있는 거예요. 군대 이미 형성돼 있어요. 이건 뭐죠? 건강자라는 거예요. B형 간염 항원, 나쁜 놈들이 들어와도 군대가 있어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면역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원과 항체의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항원은 나쁜 놈, 항체는 좋은 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항원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 물질, 나쁜 놈. 그 다음에 항체는 내 몸을 지켜주는 군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4번을 볼게요. 제가 여기 뭐 초록색 글씨로 써놓은 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우리 뭐 교과 내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번을 보겠습니다. B형 간염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B형 간염 같은 경우 B형 간염은 전염 경로가 어떻게 된다 했죠? 혈액, 우리 몸의 체액, 정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접촉인 뭐 성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파가 된다겠죠.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게, 이 친구들한테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예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B형 간염 예방을 하시려면 간염자의 혈액에 의해 전염됨으로 헌혈 시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피와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사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의료진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오염된 주사바늘, 왜냐 혈액이 묻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한 주사바늘은 폐기를 하는데 이 폐기를 할 때 반드시 어디다 버리셔야 되겠죠? 손상성 폐기물통, 뭐 비닐에 버린다, 박스에 넣어서 버린다, 이거 안 되고 우리가 뾰족한 이런 바늘 같은 것들은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거.
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손 자주 씻기. 그래서 전후 환자를 환자 간호하기 전, 환자 간호한 후 모두 다 손 씻기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간염 환자의 신체적 접촉, 특히 성교 있죠. 성교. 신체적 접촉은 여러분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교를 피해야 하는데 성교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을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114번, 119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4번 두 번째 줄 읽으시면 비형간염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액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1번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한다. 우리 비형간염은 공기 중으로 비말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혈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2번 면역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맞죠? 면역을 위해서는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유아들 있죠, 우리 아가들은 애기들 나오면은 예방접종 하잖아요. 비형간염 예방접종. 비형간염 예방접종. 이거 뭐 아동 여러분 공부하실 때 몇 개월에 맞는지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몇 개월에 맞죠? 태어나자마자 맞고 1개월 후에 맞고 6개월 때 맞고 016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 바늘은 반드시 뚜껑을 씌워서 버린다. 이미 이제 환자 혈액이 묻은 바늘을 뚜껑을 씌우게 되면은 우리 그 뚜껑을 씌우다가도 손에 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 혈액이 묻은 주사 바늘은 반드시 뚜껑을 씌우지 않으셔도 되겠고, 어떻게 하셔죠? 바늘은 어디다 버린다? 손살성 폐기물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반드시 끼울 필요는 없어요. 이 뚜껑 끼우다가 우리가 손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닫지 않고 이중 포장하여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뚜껑 닫지 않고요. 어디다 버린다 했죠?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통 버리시면 안 돼요. 손상성 폐기물통. 5번 식기는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자비 소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비형간염은 여러분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혈액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5번 음식 관리해야 되는 거는 A형 간염에 속합니다. A형 간염 예방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115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하는 B형 간염의 전형 경로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청성 간염이라고도 하는 B형 간염의 전형 경로는 뭐라 했죠? 혈액, 정액. 요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6번 볼게요. B형 간염의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형 간염 전파, 혈액 주의. 요거 기억하시죠? 혈액 주의. 자, 감염된 혈액의 노출 주의하셔야 돼요. 핵주의 하셔야 돼요. 2번 감염된 주사기 노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감염된 주사기, 혈액 묻은 주사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감염된 정액, 우리 체액 중에 정액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감염된 땀의 노출. 땀은 여러분 땀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전파 위험성이 낮아요. 이거 뭐 된다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감염된 산모에게서 출산된 신생아. 우리 엄마한테 감염된 산모에게서 아이들이 출산을 되면 엄마의 피라든지 엄마의 분비물을 애기가 이렇게 묻히고 나오잖아요. 입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도 전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접종을 해줘요. 감염된 산모에게 노출되면 특히나 더요. 감염된 산모에게 노출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거,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거를 바로 주입을 해주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가장 낮은 상황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B형 간염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액주의 1번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만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자 접촉 전, 접촉 후 반드시 손 씻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병원 근무자들은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쵸? 답은 2번이에요. 3번 감염된 예방을 위해 헌혈을 자주 하도록 한다. 여러분 헌혈, 피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혈액 주의. 그 다음에 4번 정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쵸? 정액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질 분비물은 관련이 없다.
여러분 질 분비물도 관련이 있어요. 질 분비물도 관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식기는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거는 A형 간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A형 간염. 자, 그 다음에 118번. 세 번째 줄 보시면 황달이 사라지는 회복기에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옳은 것.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이 안 좋을 때 시기,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어떻게 해주라 했죠? 단백질 높여주라겠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높여주라고 했어요.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은 지방 소화와 연관을 해요. 지방 소화. 근데 간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지방은 낮춰주셔야 돼요. 지방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다겠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져요. 소모가 너무 심해요. 나를 피곤하게 하니까 나의 칼로리 소모를 굉장히 심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되니까 이 칼로리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올려주셔야 되겠고, 간이 안 좋으면 지방 소화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은 낮춰서.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면은 내가 칼로리 소모도 너무 심하고 몸에 힘이 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를 시켜서 힘이 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탄수화물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번. 그다음에 119번 볼게요. 119번 보시면 간염에는 전염성 간염과 혈청성 간염이 있다. 간염 환자 간호시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기다 120번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A형 간염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전파 경로가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경구 감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파 경로가 이거기 때문에 이 전파 경로인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과 물,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A형 간염은 뭐 카타르성 황달 뭐 이거 있는데 뭐 이건 굳이 모르셔도 되겠고, 유행성 간염이라고 돼요.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하고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A형 간염은 황달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좋아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잠복 기간은 2에서 6주일이고 감염원은 환자의 뭐라 했죠? 대변입니다. 대변. 이 대변에 오염된 음식과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 배변, 응가로 배설이 됩니다. 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이 되고, 식기는 구별하고, 음식과 물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식기 있죠. 식기를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A형 간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의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식기를 같이 씁니다. 우리 찌개 문화잖아요. 우리는 국문하고 이런 한 찌개를 같이 넣고 숟가락 같이 넣어서 우리 같이 먹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경악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나눠 먹고 막 이러잖아요. 한 입 먹고 너도 먹을래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문화상 안 맞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이니까 같이 나눠 먹고, 그다음에 같은 그릇에 있는 거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식탁에 반찬도 한 번에 차려놓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외국 딱 가시면 외국 문화를 보시면 음식이 앞에 있으면 자기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다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덜어가지고 먹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기를 좀 같이 사용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A형 간염이 좀 더 A형 간염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식기를 구별해서 좀 쓰셔야 되겠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찌개를 숟가락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같이 먹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개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실 때는 각자 개인 앞접시에다가 덜어 드시는 그런 습관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사용한 주사 바늘은 폐기시키고, 우리가 아까 혈액으로도 일부 A형 간염은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한 주사바늘 폐기시키고 수분 섭취를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9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간염
환자 간호시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혈청성 간염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기는 일회용 사용 후 버린다. 맞죠? 혈청성 간염 환자 사용했던 주사기는 1회 사용 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전염성 간염 환자의 전염성 A형 간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성 간염 환자의 대소변은 반드시 소독 후 버린다. 맞죠? 반드시 소독 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냐 이런 것들이 전염 원이 되니까. 자 3번. 감염 환자 시기는 고탄수화물 고단백 시기. 맞죠? 고단백 시기를 줘서 간의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고탄수화물 시기를 줘서 우리가 힘이 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겠죠? 자 4번. 전염성 간염 환자에게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 교육한다. 전염성 A형 간염 환자 있잖아요. A형 간염 환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혈청성 간염의 감염원은 환자나 보균자의 혈액과 대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혈청성 간염은 뭘로 되는 거죠 여러분? 혈액. 그 다음에 대변은 아니에요. 혈액과 우리 요 체액, 정액, 질, 분비물 이런 것들로 전파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번 문제 볼게요. 바이러스 감염, 약물, 알코올, 화학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A형 간염은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하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된다. 맞죠? A형 간염은 전염도 잘 되고요. 유행도 잘 돼요. 전염도 잘 되고 유행도 잘 되기 때문에 전염성 간염이라고도 하고 유행성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A형 간염은 먹는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 먹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A형과 B형 간염은 주로 수혈로 감염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수혈로 감염되는 건 여러분 B형이에요. 주로 수혈, 피 주의, 혈액 주의 하셔야 되는 거는 B형 간염. 자, 그 다음에 3번. 급성기에는 고지방, 고염, 고단백, 고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 급성기 여러분 모르셔도 되겠고 간염질환 환자분들은 지방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은 지방 대사, 지방 소화와 관련이 된 곳인데 간이 안 좋으면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다가 막 지방을 넣어주면은 어떻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고지방이 아닌 저지방, 그 다음에 고염이 아닌 저염, 그 다음에 고단백, 고비타민은 맞겠죠? 답은 1번이고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A형과 B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성으로 갈 확률도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 B형 간염 있죠. B형 간염은 만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6개월에서 20년 경과가 되게 되면 우리 만성 B형 간염으로 보고 있죠. 그다음에 5번. B형 간염은 혈청성 간염으로 잠복기가 15에서 45일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B형 간염은 혈청성 간염 맞고요. 잠복기는 2에서 4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1번 볼게요. 전염성 간염. 여러분 A형 간염을 다른 말로도 잘 내요. 꼬아서 내게 되면 A형 간염이라고도 안 내고요. 전염성 간염, 유행성 간염 이런 식으로 내니까 같은 말인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전염성 간염, A형 간염 얘기예요. 환자를 간호할 때 유의사항. A형 간염 어디로 전파가 된다 했죠? 전파 경로는 먹는 거, 음식, 물 이거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하고 고지방 시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A형 간염은요, 여러분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은 격리하실 필요 없어요. 격리를 해야 되는 거는 비말 감염 환자.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말 감염,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이 친구들을 이제 격리를 해야 되고 혈액 감염이라든지 음식으로 인한 것들은 격리할 필요 없어요. 특히 전염성이 A형 간염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식이 주면은 힘들어요. 환자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힘들어서 저지방식이 주셔야 되겠죠? 2번.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답은 2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잖아요. 같이 먹어요. 특히 이제 찌개라든지 국 같은 거 한 그릇에 놔두고 숟가락 같이 넣어서 막 먹잖아요. 이런 것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를 구별해서 쓰고 앞접시 이용해서 식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국자로 따로 떠서 이렇게 드시는 거.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한 그릇에 놓고 계속
네 숟가락 넣었다가 내 숟가락 넣었다가 네 젓가락 넣었다가 내 젓가락 넣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접시 두고 따로따로 덜어서 드셔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소독 후 재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형 간염도 여러분 혈액으로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주사 바늘 소독 후 재사용하시면 안 되겠고, 사용한 주사 바늘은 반드시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감소시키시면 안 되고 수분 섭취는 증가시켜 주십니다.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의 회복을 위해서 고단백 주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이 딸려요. 힘내기 위해서 고탄수화물 줍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을 때는 지방 준다 안 준다? 지방을 제한을 하셔야 돼요. 저지방식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번. 전염성 간염 환자 간호에서 간호조무사가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전염성 간염이면 A형일까요? B형일까요? 여러분, 전염성, 유행성 A형이에요. A형 간염을 이야기를 하겠고, 이 A형 간염 환자 주의해야 될 상황, 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환자로부터 배설된 모든 분비물,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환자로부터 배설된 분비물, 우리 대변 같은 걸로 전염된다겠죠. 대변, 소변. 자, 2번. 환자의 혈액에 의해 오염된 주사바늘, 혈액으로도 될 수 있다겠어요. 3번. 환자가 사용한 접시와 식기, 먹는 걸로 되잖아요. 접시, 식기. 그 다음에 환자의 입에 넣었던 체온기, 먹었던 거, 구강, 경구로 된다 했죠. 자, 5번. 환자의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여러분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3번을 보시면 체중 감소,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간경화증 환자의 시기로 옳은 거. 여러분 이렇게 딱 환자를 간경화증 환자의 시기 이렇게 하면은 학생분들이 긴장해서 문제를 못 푸시더라고요. 그런데 간경화증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이 안 좋은 환자의 시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간이 안 좋으면 뭐라 했더라? 간의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 어떻게 한다 했죠? 간 회복 위해서 단백질 높여주시고, 간 회복 위해서 비타민 올려주시고, 요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면 지방은 어떻게 하주라 했죠? 간은 지방 소화를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간이 안 좋아요. 지방 소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지방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지방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힘이 없다 했죠. 간이 안 좋으면 우리가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힘내기 위해서 탄수화물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거든요. 고단백, 저지방, 고탄수화물, 비타민 올려주라 했죠? 특히 비타민 B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 3번. 간경화증 환자의 시기, 먼 환자의 시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간이 안 좋으면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간 안 좋을 때. 요거. 그런데 이제 간이 많이 안 좋아지면 환자가 뭐 생긴다 했죠? 부종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뭘 제한하셔야 되죠? 수분, 염분 제한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간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부종 생기고 복수 있고 황달 있고 하다 보면은 간성 혼수, 간 때문에 생기는 혼수거든요. 이때는 높았던 단백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줄여주셔야 돼요. 저단백 시기를 주셔서 간성 혼수가 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 관련된 시기는 요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지, 간성 혼수에서는 시기 어떻게 주고 간염에서는 시기를 어떻게 주고 따로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간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간 아시겠죠? 자, 다음 124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간경화 환자가 피부가 노란색을 띠고 가렵다고 호소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경화 환자에 꽂히시지 마시고, 지금 간경화 환자인데 간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생겨요. 황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황달이 생기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피부가 가려워진다겠죠. 소양증이 생기거든요. 이 피부가 가려울 때 소양증 시 간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소양증이 있게 되면은 좀 시원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차가운 물로 자주 목욕한다. 너무 차가운 물로 하시면 여러분 감기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이 아닌 여러분 미온수 또는 전분 목욕으로 소양증을 완화하고요.
2번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사용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사용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가려움증을 또 완화해 줄 수가 있겠죠. 3번 상처가 나지 않게 손끝으로 긁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 황달이 생기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나도 모르게 긁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톱이 길게 되면 피부를 긁잖아요. 어떻게 되겠죠? 상처가 생기고 상처난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은 짧게 잘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가 어디죠? 손톱 밑이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게 한다. 옳은 거예요.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뜨거운 식사, 뜨거운 음식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음식을 먹잖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면서 가려움증이 더욱더 심해져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은 삼가해 주셔야 되겠고,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간단한 식사를 해주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를 너무 많이 해도 이게 배가 부르면서, 그리고 식사를 많이 해도, 과식을 해도 우리가 가려움증, 소양증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또 그득하게 가득 먹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콤하고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제공한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소양증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 그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는 따뜻하고 미지근한 음식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먼저 풀기는 했는데, 이제 123번, 우리가 뭐 124번에 간경화증이 나와 있잖아요. 이 간경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경화증, 간경변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 조직이 섬유화되어서 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섬유화된다는 건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어가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음식점에 가셔서 생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간? 그런 것처럼 간은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푸딩 같아요. 푸딩 같은 이런 재질인데, 이게 이제 간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면 우리 순대 먹을 때 간 먹죠? 그 간처럼 퍼석퍼석해지면서 딱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기 쉽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선한 간이에요. 정상적인 신선한 간이고, 이 간이 기능을 잃고 간이 많이 안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딱딱해지고 퍼석퍼석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경화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이 했던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 불명, 비타민 B 결핍, 음주, 우리가 아까 했던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중에서도 특히 뭐 B형 간염이 만성화 됐을 때 이렇게 간경화증은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간경화증이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증상을 볼게요. 증상은 간경변증 증상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초반에는 아무 증상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이 계속 망가지고 간이 점점 딱딱해져 가면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초기에는 만성 간 질환에서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피로, 뭐 식욕부진, 구역질, 복부 불쾌감 등이 있으며, 후기에는 눈과 피부에 황달,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황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피부에 거미 모양 혈관종, 손바닥 홍반이 생길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간경변증으로 인한 간기능 저하는 간뿐만 아니라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호르몬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남성은 여성 유방처럼 유방이 커지기도 하고요. 고환이 작아질 수 있으며 여성은 월경 불규칙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뭐 간호학과에서 좀 배우는 내용이고, 우리 조무사 과정에서는 간경변증이 진행되게 되면 이런 만성 피로, 그 다음에 뭐 식욕부진, 초반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초반의 증상이고요. 정말 이제 안 좋아지고 간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황달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위와 식도에 정맥류가 발생해요. 위와 식도에 정맥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성혼수도 발생을 해요. 위와 식도에 위와 식도의 이 정맥류는 식도와 정맥이 부풀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 정맥류처럼 위아식도의 정맥이 부풀어 오른 상태가 위아식도 정맥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성뇌증, 간성혼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성혼수,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가 찰 수 있으면서 손가락이 누른 자리가 쉽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요온성 하지 부종 굉장히 심해지고요. 복수가 있으면 배가 불러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호흡곤란도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경화증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변증은 증상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지금 우리 책에 나온 이 증상들은요, 간경변증이 많이 진행됐을 때 황달, 정맥류, 간성혼수, 출혈, 복수, 하지부종,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 및 간호를 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간이 안 좋으면 피로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간의 회복을 위해서 침상 안정, 그 다음에 황달이 생기면 가려움증 심해진다겠죠? 그래서 소양증 완화를 위한 피부 간호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 복수 찬다겠죠? 그러면 복수가 있게 되면은 숨이 차요, 여러분. 우리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많이 나와도 숨 차는 거 느껴보셨죠? 그런 것처럼 복수가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숨이 차요. 그래서 이때 복수 천자를 해주셔요. 배에 있는 물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숨 찬다겠죠? 호흡 지지해 주셔야 되니까 뭐 반자이 같은 거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같은 것들이 많이 부풀러 있어요. 그 다음에 출혈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래서 출혈 예방도 하셔야 되겠고, 금연, 금유, 이렇게 금연, 금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기를 볼게요. 시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간경화증에서 이런 시기, 간염에서 이런 시기 이렇게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간이 안 좋았을 때 시기 하면 단백질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비타민 높여주세요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힘을 내기 위해서 뭐 준다 했죠? 고탄수화물 주세요. 그래서 영양이 많은 식사 주셔야 되겠고, 그 대신 이제 이 간경화증, 간경변증 환자에서도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을 하면 간성혼수가 올 수 있어요.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면 간성혼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 시 저단백식이, 그래서 간성혼수가 오게 되면 저단백식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성, 혼수, 저단백, 식이 주는 이유는 뭐죠?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상승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해주냐? 더 단백식이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이 많이 안 좋아지면 복수도 찬다 했죠? 부종도 생겨요. 복수, 부종 시 저염, 수분 제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간은 지방 소화를 한다겠어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지방 소화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지방 식이를 주셔야 되겠죠. 저지방 식이를 주는 이유는 지방 소화가 불량해지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를 주시라 했어요. 따뜻한 거는 돼요. 근데 뜨거운 건 안 된다 했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고 황달도 생기게 되면은 소양증이 심해지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소양증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뜨거운 음식보다는 그냥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 그 다음에 소량씩 자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 과식은 소양증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부종도 생기고 복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체중과 수분 섭취 및 배설량을 측정을 하고 다량의 비타민 B 복합체를 투여합니다. 비타민 B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간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쌤들 수고 많았어요.